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핵융합 기초 강의를 수강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걸 제가 한번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에서 총 27개의 강의를 수행을 했고요. 인트로덕션으로 핵융합 전체를 개괄하는 걸 이제 2시간 동안 강의를 수행을 했죠. 그 다음에 핵융합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핵융합의 기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핵융합의 기본 원리, 질량 결손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바인딩 에너지 같은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터널링 이펙트 이런 것도 말씀드렸죠. 퓨전 파워 덴시티 같은 것도 우리가 수식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핵융합의 연료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DT, 제1세대 DT, 2세대 DD, 그 다음에 3세대 DHelium3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퓨전 리액터 에너제틱스에 대해 살펴봤죠. 그래서 핵융합로가 무엇을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퓨전 트리플 프로덕트인 N-tau T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파워 밸런스를 계산해봤고, 거기서부터 두 가지 컨디션을 우리가 살펴봤죠. 첫 번째는 이제 이그니션 컨디션, Q가 무한 들어갔죠. 그 다음에 Q가 1인 이제 브레이크 이븐 컨디션에 대해서 이제 N-tau T를 한번 살펴봤고요.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핵융합은 이제 기본적으로 서머 뉴클리어 퓨전을 해야 된다. 컨파인먼트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도가 높아서 쿨롱 장벽을 비록 넘지는 못하더라도 터널링을 일어날 정도로 온도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빔 타겟은 어렵다. 그래서 충분히 계속 서로 만나서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컨파인먼트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상태, 바로 플라즈마 상태였죠. 이 상태를 우리가 이해해야지 핵융합로를 잘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런 관점에서 플라즈마 피직스를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싱글 파티클 모션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이네틱 어프로치, 플루이드 어프로치를 살펴봤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플루이드 어프로치 관점에서 아이디얼 MHD식도 싱글 플루이드 이쿠에이션도 유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플라즈마의 이퀄리브리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 그 다음 트랜스포터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포스 밸런스를 먼저 이루어서 풍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잘 만든 다음에는 거기에는 퍼터베이션 줬을 때 이 퍼터베이션이 그로잉하는지 스테빌리티를 체크했죠. 그리고 그냥 놔둬도 스테이블하다 하더라도 이게 점점 풍선이 이렇게 쪼그라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디퓨전 현상이었죠. 그래서 트랜스포터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플라즈마를 가두는 컨셉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이너셜 컨파인먼트, 관성 가동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다이렉트 드라이브, 인디렉트 드라이브 이런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 매그네틱 컨파인먼트, 드디어 자장 가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열려있는 구조였죠. 그래서 열려있는 구조에서 핀치나 미러 장치를 살펴봤는데요. 먼저 핀치에서는 G핀치, 플라즈마 전류가 축 방향으로 흐르는 G핀치, 세타 방향으로 흐르는 세타 핀치, 그 다음에 이 둘이 합쳐져 있는 스크류 핀치에 대해 서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러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미러는 핀치가 이제 리니어 핀치 같은 경우 양쪽 끝으로 셀 수 있기 때문에 이 끝을 자기장을 강하게 줘서 잡아주는 미러 장치에 대해 살펴봤죠. 핀치 같은 경우는 이제 불안정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제 축 방향으로 자기장이 없을 경우에는 킹크 불안정성이라든지 그리고 소세지 인스테빌리티 이런 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 구조에 따라서 이제 플루트 인스테빌리티 같은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굿 커버처, 배드 커버처 같은 말씀을 코끼리를 가지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클로즈 매그넷 컨파인먼트. 여전히 미러에도 로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연결한 형태, 클로즈 매그네틱 컨파인먼트 형태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토로이달 방향으로 자기장만 걸어주면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레이던트 B 드리프트와 커버처 드리프트에서 차리 세퍼레이션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E 크로스 B 드리프트에서 입자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를 막기 위해 폴로이달 마그네틱 필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폴로이달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기 위해서 플라즈마 내부에 전류를 흐르는 방식이 토카막, 외부의 코일을 통해서 이 폴로이달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주는 게 스텔러레이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토카막에 대해서는 이제 7시간,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토카막의 기본 개념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폴로이달 필드, 센트럴 솔레노이드 이런 것도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평형 관점에서 우리가 복잡한 식도 풀어봤죠. 그라드 샤프나로브 이쿠에이션도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프레셔 포스 밸런스를 잘 맞춰준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제이크로스비 포스와 폴로이달 마그네틱 필드의 텐션에 의해서
레디얼 포스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데 토로이달 포스 밸런스도 이제 버티컬 필드를 통해서 PF 코일을 통한 버티컬 필드로 맞춰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스테빌리티는 어떻게 되는가? 토카마의 스테빌리티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뭐 매크로스코픽, 마이크로스코픽 말씀드리고 아이디얼 MHD, 그 다음에 레지스티브 MHD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벌루닝 모드 같은 거, 킹크 모드 같은 거, 그 다음에 에지 로컬라이즈드 모드 두 개가 합쳐지는 어떤 형태, 그 다음에 또한 소투스, 니오클래시컬 테어링 모드, 그 다음에 디스럽션 같은 불안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송으로 들어갔죠. 토카마에서 수송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원래 우리 예측했던 것보다 클래시컬하게 예측한 것보다 훨씬 크게 나오더라.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이 토로이달 지오메트리에서는 입자들이 바나나 궤적을 그리더라. 충돌하게 되면 바나나 윗수만큼 나가니까 보통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트랜스포트가 일어난다. 이런 네오클래시컬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부스트랙 커런트에 대해서도 거기서 말씀드렸죠. 플라즈마가 스스로 이런 바나나를 그릴 경우에 플라즈마 스스로 전류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한 토카막 내에는 터블런스라는 현상이 존재해서 마이크로 인스테빌리티가 있어서 이런 플라즈마의 트랜스포트를 훨씬 크게 만들어준다. 이런 아노멀러스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랜스포트까지 말씀드린 다음에는 이제 스텔러레이터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라이만 슈피처 지니어가 이제 장치를 꼬면 된다. 그래서 피겨 8, 피겨 8 이런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밴드스탄 7X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스텔러레이터가 복잡한 3D 장치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토카마카 스텔러레이터를 또한 비교를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플라즈마 그 다음에는 히팅 앤 커런트 드라이브로 넘어가서요. 여기서 다양한 가열과 전류 구동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믹 히팅 방식, 플라즈마에 전류가 흐를 경우에 저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가열되는 방식. 그리고 또한 이제 뉴트로 베임 인젝션을 통해 가지고 플라즈마를 가열해주는 방식. 그래서 이온 소스 만들어주고 뉴트럴라이징 해주고 플라즈마 내부로 들어와서 충돌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는 이제 웨이브를 사용한 방식이죠. 그래서 레조넌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식. 그래서 아이언 사이클로트론 레조넌스 히팅, 일렉트론 사이클로트론 레조넌스 히팅, 그리고 로어 에브리드 히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그리고 또한 알파 히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플라즈마 월 인터랙션으로 이제 이야기가 넘어가는데요. 플라즈마로부터 이제 월 쪽으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플라즈마와 월 간에 어떤 인터랙션이 있는가? 그래서 뭐 피지컬 스퍼터링, 뭐 케미컬 스퍼터링 등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또한 임퓨리티들이 그러면 월 인터랙션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임퓨리티가 플라즈마에 들어가면 레디에이션이 생긴다. 특별히 그래서 브램스-랄롱 레디에이션이나 임퓨리티 라인 레디에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임퓨리티를 우리가 잘 제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리미터와 다이버트 같은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임퓨리티가 뭐 다일루션 측면과 레디에이션 측면에서 잘 우리가 허용치를 잘 제한해서 제어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 밖으로 나갔죠. 그래서 퓨전 뉴클리어 테크놀로지로 레디얼 빌드를 살펴봤어요. 파워플랜트 리액터에서 실제로 레디얼 빌드가 어떻게 되는가, 레디얼 방향으로 어떤 컴포넌트들이 있는지를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블랑켓을 살펴봤죠. 이제 퍼스트 월부터 쉴드까지 이제 블랑켓. 그래서 블랑켓의 이제 역할 4가지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브리더 따라서 솔리드 브리더, 리퀴드 브리더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솔리드 브리더 특성, 리퀴드 브리더 특성, 리튬이 어떤 형태는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중성자 개수를 늘리기 위한 멀티플라이어 이런 이야기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 측면으로도 넘어갔죠. 재료 측면 넘어가서 이제 중성자가 DT 반응 통해서 중성자가 생기는데 이 중성자가 재료와 반응을 한다. 그래서 원자핵과 반응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뭐 탄성산란, 뭐 비탄성산란, 핵변환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와도 반응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재료가 뭐 임퓨리티를 만들기도 하고 디스로케이션, 디스플레이스먼트도 만들기도 하고 이오니제이션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료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결국 핵융합로에서 재료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First of all, 하이트 플럭스가 들어오고 뉴트론 플럭스도 굉장히 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블랑켓 스트럭처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RAFM강이라든지 또는 바나듐 말로이 또는 실리콘 카바이드 계열 같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액티베이션이 중요해서 핵융합 반응이 다 끝난 다음에도 얘네들 라디오 액티비티가 점점 떨어질 수 있게끔, 가능한 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는 성분을 바꿔서 RAFM강 등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보다도 더 이제 빨리 방사능 특성이 사라지도록 방사성 물질이 되지 않게끔 하는 뭐 재료들을 말씀드렸죠. 뭐 바나듐 말륨이나 실리콘 카바이드.
이렇게 재료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ifmif가 개발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제 핵융합의 에너지 개발의 이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각 국가별로 로드맵을 말씀드렸죠. 일본과 유럽과 일본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초전도 토카막, 그 다음에 이터, 그 다음에 ifmif와 같은 재료 조사 장치, 그리고 각 국가의 이제 데모, 이제 연구 이게 공동적으로 이제 한꺼번에 병행해서 수행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핵융합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핵융합에 대한 더 이해가 깊어지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